뭔가 수작을 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윤주와의 관계는 거기서 분명히 행복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미나와의 어떤 이별하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에 둘이 있었던 그런 뭔가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딱 끝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뭔가 오해가 굉장히 중간에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련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남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뻘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의 고민이고 흔들림이지 그 방에서 갑자기 미나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홀랑 글로 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네. 어떻게 그런 의도셨나요? 그 겨울이잖아요. 이게 여름이었으면은 밖에서 잤을 거예요 아마. 겨울이다 보니까 뭐해 추워 이렇게 하니까 훅 들어가잖아요. 영화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 남자는 뭔가 갈팡질팡하고 고민이 되고 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담배를 피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데 김재욱 씨는 담배를 좀 많이 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근데 그 장면에서는 왜 인성이 아니라 김재욱이 담배를 안 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남자가 진짜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담배를 피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담배를 피던 인성이랑 물론 담배가 떨어지기도 했고 담배가 윤주가 사라지고 가서 그 방에 있으니까 필 담배가 없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질문하시죠. 터널 빠져나와가지고요. 그 문자 보면서 위험하다 유명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미나가 약간 고개를 돌리는 시바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자를 클로즈업 했는데 미나가 보는 시선에서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문자만 따로 클로즈업 한 건지 궁금하고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관객분들도 좀 보시면은 계속 이 남자는 미나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놓고 계속 한국말로 통화하고 자기 여자친구랑 막 문자 보내고 그냥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양다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우잖아요. 전화 통화했으니까. 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죠. 미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네. 그리고 시사회 때랑 편집이 조금 달라졌나요? 시사회 때요? 아 부산 때 하고는 전혀 달라진 거 없어요.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김재욱 씨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머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대한 갭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올렸을 때는 정말 멋있으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가 좀 아주 잘 나갔던 모습 같고 현재의 머리 내리는 모습이 좀 추덕한 모습 같아서 뭐 과거와 현재에 대한 표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제가 모르더라도 뭐 영화 제작이 좀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라든지 어떤 이유로 굉장히 어쩌면 좀 듣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제가 그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인상이 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마를 가리고 펌을 해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하면은 조금 순해지더라고요. 네, 인상이 순해지고 제 이마를 좀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날카로워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감독님이랑도 이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인성이가 어쨌든 그 시나리오에서 활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인성이를 생각했을 때 이런 머리로 가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맞아서 머리를 그렇게 우선 정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나오는 인성이 이마를 올린 인성이 같은 경우는 딱히 잘 나가고 안 나가고의 그런 문제보다는 관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과거와 현재를 좀 알아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지. 네,
딱히 잘 나갔기 때문에 이마를 까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패션도 그렇고 네. 많이 수도분해서 영화 한두 개 정도 실패를 했나.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감독님한테 지금 아니 그런 설정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남자가 예. 어쨌든 일본에 있을 때 장면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 1, 2년 전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텀이 그럼 도대체 미나를 만난 건 언제였나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자 남자분 하시고 그 뒤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영화 속에 보면 그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그 남자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와 영화에 보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방을 주목하더라고요. 그 혹시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닌가 그 생각해 봤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 질문은 짧게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만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음이라는 게 이제 방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이게 뭐 또 너무 직접적인 코드인지 몰라도 방이라는 곳에서 남녀가 단둘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사랑의 어떤 징표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뭐 사랑을 하면 뭐 꼭 잠자리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방도 또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어 대사를 하실 때요 대본에 일본어로 써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말로 돼 있는 거를 번역해서 일본어로 대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대본은 한국말로 썼고요. 네. 근데 워낙 재욱 씨는 네이티브처럼 일본어를 잘하세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일본 영화를 워낙 많이 수입해서 못합니다. 근데 일본 가서 음식은 잘 시키고요. 유리 씨는 또 일본어를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잘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많이 합을 맞추시고 또 이제 같이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영화랑은 상관없는데 달콤이라는 웹드라마 두 분이 찍으셨잖아요. 그거 개봉이 그거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기를 하는 일이지 배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두 분도? 저 현장 갔었어요. 달콤 할 때. 네,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이서 참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한 질문. 또 질문이요. 가셨잖아요. 저 뒤에 분 먼저 할게요. 네. 예, 두 분 배우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감독님이 목요일 씬이 나중에 추가됐다고 하셨어요. 호불호가 아마 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목금토 중에서 목요일 씬이 나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고 보지만 배우 두 분은 목요일 씬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떤 게 더 영화 본인의 느낌에 좀 더 좋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말 잘하시고 여기 지금 없다고. 이게 그 결과론이라 뭐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목요일이 없는 버전을 따로 찍어서 편집해서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미나와 윤주의 밸런스가 목요일 씬이 들어가면서 뭔가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주가 나오는 거 목요일. 원래 다 없었다. 원래 처음 시나리오 쓸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터널부터 썼다가 예, 저도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자면, 상상을 해보자면, 그냥 뭐랄까, 어쨌든 전 여자친구와 현 여자친구의 뭔가 그런 어느 정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 저도 이 인성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여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개의 연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또 질문. 네.
日本語で失礼します 저는 모르겠어요. とっても素敵な映画だったので日本でもぜひ上映を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けれども予定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 일본에서 상영이 돼요? 아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아 이거 하신대요. 이거 투자하신 분이 일본에 개봉하신다는데요. 네, 조연이 하신대요. 아시です. 그런 거였구나. 네, 또 질문. 네, 남자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영화 볼 때마다 뭔가 개그식 같은 것이 좀 자주 터지던데 노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거나 걸리. 아 개그 웃긴 거요? 아 저도 옛날에는 좀 사람들이 뭐 막 얘기하면 많이 웃긴다고 했는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전혀 안 맥히는데 그래도 영화는 제가 안 하고 배우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슬프고 막 어둡고 막 답답하고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런 영화를 찍지도 않았고 근데 사실 처음으로 규리 씨랑 지난번 찍은 영화는 기본적인 정서가 이렇게 되게 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어떻게 헤어질까 이런 거고 예, 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아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네 하시죠. 저 규리 언니에게 질문하는 건데요. 배드신 처음이셨잖아요. 근데 뭐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아니면 속전속결로 팍팍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침대가 나왔으니까 배드씬이긴 하겠다만 뭐 이제 좀 깊은 키스씬이잖아요.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엄밀히 말하고 싶었어요. 네. 아니 배드씬이라고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예, 그 키스씬을 찍기 위해서 질문이 뭐였죠? 속결속결로 네. 어려운 점은 당황을 한지 없으셨나요?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 씬을 많이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그 도쿄. 예? 도쿄 장면. 예, 아, 그렇죠. 예, 많이 가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 전 씬이 저희가 이제 술을 먹고 하는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시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없었고 해서 예, 그냥 예, 수월하게 빨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 키스씬 저기 2번 안 가요. 네. 네, 그냥 보고 있으면은 어차피 저는 그 해보지도 너무 오래됐고 부러워가지고 제가 굳이 이거를 왜 그래서 안 해요, 잘.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산타바바라는 영화 씨 그때 상윤 씨하고 저 진서 씨 키스씬이 몇 번 나오는데 그걸 또 뭐 기자 시사할 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진서가. 근데 정말 저는 2번 안 가요. 네, 근데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짧게 다 그때 금방 끝났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질문. 네 맞아요. 이쪽에 있구나. 네. 그 스크린 처음 하신 거거든요. 일본어랑 한국어 둘 다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하고 그 인터뷰 봤는데 역할을 한정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냐고. 일단 언어를 2개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부담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가 특기로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재욱 선배를 만나기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내가 그래도 더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사실 제가
아직은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한 것도 없고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당장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장르에 대해서 특정하게 하고 싶다고 선뜻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어울리는 옷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집도 가셔야 되니까요. 이제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질문 많이 받았죠. 네. 왜 압구정에 계시던 분들 왜 호응을 안 해주세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뭐 마지막 또 질문 있으시면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네, 여자분. 日本語なんですけど 이건 알겠다. 네, 하세요. お二人ともすごく日本語が上手なんですけども日本語で演技することで大変なこととかありますか 설명을 해줘야지. 질문은 그 두 분이 이제 1호로 연기를 하셨는데 1호로 연기하시면서 뭐 힘든 점이나 그런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대충 이해는 하니까 네, 얘기하시죠. 너무 오랜만에 이거 하셨는데? 지금 없으면 한국말하고 일본어로 하시고. まずジェイクさんはもともと上手からもう私はもう日本語と韓国語を一緒にするのが 많이 까먹었네. 네, 그죠? 이치만 難しくてもう発音とかもうジェイクさんは本当にネイティブな発音ですけど私の場合はもうオーギャン語イントネーションとかもういろいろの部分がまだ어려워서はい難しかったです땀이 나네요.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육 오빠는 원래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저는 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고생을 했다. 여기는 어려움이 없었잖아. 응.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제육 씨께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조금 뭐랄까 못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인이 하는데 너무 안 봐주시고 너무 잘하셔서 제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말을 훨씬 잘하고 못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하향 평준화를 하면 영어의 질이 떨어져요.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늘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규리 씨 저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영화를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졌었고 제가 일본어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일본어の芝居が難しかったかどうかっていう質問でしたよね。違いますか？はい、そうです。そういうことです。お芝居することで大変なこととか難しかったこととかはあるんですか？基本的に僕は大変なとこはなかったんですよ。でもやっぱり彼女と日本語の芝居をずっとやらなきゃいけないからそこでどういいバランスを作るかっていうやっぱり芝居って一人でやるんじゃないじゃないですか。自分だけわーって上手に喋ってもこっちがおかしかったらそのシーンがもう崩れちゃうからそのバランスをよくちょっと取ろうかっていうどうやってや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悩みが毎回ありましたね。でもやっぱり彼女がすごい後から勉強した人なのに発音もそうですし感覚的にもそうですしすごくできるだけ精一杯やったのがもう感じられたのでそこはすごく満足しているしあ
後から全部編集終わってから映画館でこうスクリーンで見た時にも日本人から見たらちょっと外国人っぽい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そこまで下手には聞こえないっていうか見えないっていうかそれは僕も感じたんで結構満足しているところです。 박규리 씨 통역해 주시죠. 다 알아들으신 아, 것이죠. 뭐 어쨌든 재혁 오빠는 재혁 오빠는 뭐 어려웠던 부분 특별히 없었고, 뭐 저는 어쨌든 뭐 열심히 뭐 노력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외국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우선은 저희 김재욱 배우님한테는 처음에는 그 인성이라는 남자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수룩해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 남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 약간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캐릭터 구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규리 씨한테는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가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여자가 약간 이 남자를 머리 위에서 약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건가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 같은 것이 미나 안에 있었던 것인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영화가 완성돼서 제가 스크린으로 보는 순간까지도 단 한 순간 저는 인성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훨씬 현실적이고 정말 내 옆에 있을 법한 녀석이면 녀석이었지. 이 친구가 정말로 윤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나랑 잠깐 하룻밤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단지 그런 굉장히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친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영화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서 저는 현실적이라고 느꼈는데 그 순간순간에 좀 뭐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 뭔가 이거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랬으면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이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이 친구는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이제 자포자기가 돼버리잖아요. 매운탕집에서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가 썽을 내고 저는 그런 부분이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참 나쁜 놈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요. 저는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좀 어리숙하고 귀여웠으면 귀여웠지 정말 나쁜 남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이 인성이라는 친구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시인 같은 경우 인성을 어떻게 다룰 줄 알게 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미나가 전에 이별을 겪음으로써 어떤 면으로는 본인이 강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그냥 어떤 면으로는 자기가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강단도 생기고 뭐 예전에는 그렇게 휘둘려 다닐 수 있었던 여자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끊어내고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 건 돌아설 수 있게 된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구는 남자에 대해서 애잔하고 측은한 면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면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어른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심지어 2개국어로 지구일을 하신 김재웅님과 또 오랜만에 일본어를 쓰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또 여러분들의 여신이고 저희에게도 여신이 근데 그 여신은 언제까지 계속 한 번 여신은 계속 여신인가요? 저는 이제 안 하는데. 정말요? 그 진심인가요? 네, 진짜로 저는 건강하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여신이었어요? 하긴 궁금했어요. 날 때부터 아 예? 데뷔 때부터 태어난 그런 거구나. 먹고 살려고. 팬분 맞으세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먹고 살라고. 어쩌다 보니 얻어. 어쩌다 보니 자리 잡기 위해서. 잘 어울려. 예능에서 한판 하려고. 빨리 끝내라 이거지 아프니까.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화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와야 돼. 경.